함수의 극한. 처음 시작. 기본적인 개념 먼저, 기본 개념 먼저, 뭐 극한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 먼저 갑니다. 1번 개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지. 무한대. 네, 무한대지. 무한대에 대한 뜻이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게 무한대라고 하는데 의미적으로 잘 파악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무한대는 값의 크기가야. 값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명확히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상태다, 상태. 알겠지? 뭐 숫자, 뭐 그런 거 아니고 상태예요. 한마디로 상태라고 하는 거는 대소관계 구분도 안 되고, 같냐, 다르냐, 이런 것도 판별이 안 돼요, 상태는. 상태야, 상태.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무한대라는 거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현실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수이기도 하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가장 큰 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상태, 그리고 가장 큰 수. 그 무한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표기해 볼까? 연습 삼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에다가 계속 커지는 걸 더해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에다가 얼마를 더해도 얘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요거를 어떤 수로 나눠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뭘 곱해도 계속 커지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곱해도 계속 커지고 있다. 계속 커지고 있는 거에다 계속 커지고 있는 걸 곱해도 계속 커집니다. 기본이지, 그치? 이 정도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무한대들 있잖아. 여기 있는 무한대들은 다 커지고 있는 상태는 맞지만 지 각각 나름대로 그 자세한 상태는 다 다르다. 상태는 다 달라요. 다르다, 이렇게. 근데 얘는 어쨌든 커지고 있다를 표기하는 거고 상태는 다 다릅니다. 기본. 그 무한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무한대에다가 위에 써있지만 무한대를 더해도 어쨌든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고, 무한대에다가 커지고 있는 거에다가 커지고 있는 걸 더 곱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커지고 있는 거에다가 나눌 거예요. 커지고 있는 거를. 그럼 얘는 분모도 계속 커져, 분자도 계속 커져,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치? 얘는 몰라요. 물음표. 다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에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걸 뺐어요. 얘도 역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형태들을 우리 정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정형. 나는 요거에 대한 형태를 알 수 있어. 바로 알아. 무한대거든. 정형? 근데 얘는 모르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부정형이라는 건 값이 없어요가 아니라 딱 보자마자 뭐야? 라고 알 수 없는 형태들 다 부정형이라고 한다. 오케이? 다시 계속 두 번째. 극한이라는 걸 볼 건데, 극한.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봐봐. 극한이라는 개념을 딱 배우기 전에, 극한 말고, 극한이야, 극한. 배우기 전에 우리 무한소라는 걸 먼저 봐볼까요? 무한소. 무한대랑 반대되는 개념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한소는 값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걸 무한소라고 합니다. 상태요, 상태. 값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네. 그러한 상태를 무한소라고 하고, 극한이라는 걸 이해하는 첫 단계지, 첫 단계.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0 플러스 또는 0 마이너스. 이런 것들 우리 무한소야 라고 하고,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딱 들어있는 개념은 아니다. 근데 알고 있어야 좀 편합니다. 민정이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그치? 0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값이야. 봐봐. 아까 전에 가장 큰 수와, 그치?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이런 개념인데, 무한소도 가장 작은 값이랑 또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0 플러스라고 써있으면 대충 0.01 정도야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작은 값. 오케이? 다시. 그럼 얘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부호가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크기는 굉장히 작아. 그래서 마이너스 0.01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됐지? 그래 봐봐. 극한이라는 거는 영어 잘하잖아. 극한에 대한 뜻이 뭐야? 리미트에 대한 뜻이 뭐지? 뭐야? 리미트
한계, 제한하다지, 그치? 명확하게는 한계점을 얘기하는 게 극한이야, 리미트고, 그지? 그래서 막 무한대로 쫙 뻗어나간다 보다는 극한에 갖고 있는 힘은 한계점을 갖고 이야기한다.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봐. 수익선에다가 선을 쭉 그려놓고, 여기 수익선이에요, 수익선. 요 A라는 지점을 놓고 이야기를 할 거다. A라는 지점이에요. 얘는 점이지, 점. 근데 무한소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극한을 만들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은 데에서 막 다가갈 때, 근데 수학에서는 다가갈 때라는 개념이 없어요. 솔직히는 없고. 얘보다 굉장히 작은 값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비유하려면은 작은 데서 가까이 갈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좌극한이라고 얘기하고, 좌극한. 작은 데서 막 다가가 또는 A보다 굉장히 조금 작은 값이야 라는 걸 무한소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A-야 라고 이렇게 바로 전점이야 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게 어려우면은 작은 데에서 다가갈 때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좌극한이지. 그치? 다시 우극한이라고 해서 큰 데서 막 다가가. 우극한이지, 우극한. 오른쪽에 다가간다. 우극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A라는 그 지점보다 조금 큰 값이야 라고 해서 얘는 표기하는 방법은 A 플러스야, 이 정도 표기하면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 어렵지 않다. 극한이야, 극한 얘가. 근데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극한 값이라고 보면, 극한 값이에요, 값. 우리가 통상적으로 함수 값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지? 함수 값? 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의역에 따른 Y 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Y가. 이렇게. 함수라는 개념이 정의역에 따른 치역을 이야기하는 게 함수잖아, 함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값은 Y값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럼 극한 값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극한 말고 극한 값이라고 하면은, 얘도 동일한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Y값을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한 정의역, X에 따른 걸 표현한 거지? 극한 값이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Y값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서, 뭐, 꼬불꼬불 있다. 이렇게 해볼까? 여긴 얘가, 뭐, 쉽게 합시다. X값이 1이고요. 여긴 얘가 X값이, Y값이 A야. 이렇게. 여긴 얘가 X값이 3이고요. 여긴 얘가 Y값이 B입니다. 이 정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가 함수 이름이 Y는 fx다. 이렇게. 그럼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는 우리 그 함수 값이라는 걸 놓고 이야기해 봤더니 1번. 함수 값은 찾기가 쉬워요. 함수 값. 보이는 게 바로 있네. F1은 얼마냐면 A가 되고, 또 F3은 얼마가 냐면 B가 됩니다. 이게 함수 값이라고 하지, 그치? 이제 극한 값을 얘기하기 전에 의미적인 것도 한번 봐볼까? 의미적인 거? 봐봐. 리미트. X가 1일 때 fx를 물어봤다. 얘가 이제 극한값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지. x가 1로 막 다가가요. 1로 다가갈 때 여기 있는 fx의 y값은 어디로 다가가게를 물어본 거야. 그럼 봐봐. x값이 1로 막 다가가. 막 1로 다가가. 1로 막 다가갈 때 여기 있는 y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a로 가까이 간다 이거지, 그치? 그럼 요거에 대한 극한값은 a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좌극한도 배웠고 우극한도 배웠지. 그럼 그거에 대한 개념도 조금 한번 추가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가 뭐냐라고 하면은 얘는 정의역이 1보다 작은 데서 1로 다가갈 때를 얘기한다. 여서 얘는 요거네. x값이 1보다 작은 데서 1로 막 다가갈 때 얘에 대한 y값은 어디로 다가가게? 라고 물어본 거지. 근데 이게 뭐야? a야, a. 이렇게. a구나. 이거지, 그치? 근데 명확하게는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a로 다가가는데 a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다가가지 않나? 그치? 여서 얘는 상태까지 다 표기해 보자면은 a-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는 x값이 1보다 큰 데에서 1로 막 다가갈 때 다가간다. y값이 어디로 다가가냐? 라고 하면 a로 가요, a로. 근데 얘는 딱 그 지점에 닿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까이 붙었을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최대한 가까이 붙었어요.
y 값이 a보단 조금 크겠지, 그치? 그거에 대한 상태로 얘는 a 플러스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상태잖아. 0.01 정도야. 그럼 얘에 대한 값을 써볼래? 라고 하면 상태를 쓸까? 안 써요. 값을 쓸 때는 상태를 쓰는 게 아니야. 상태를 쓰는 게 아니어서 얘에 대한 요 극한 값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얘는 a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진행 과정에서는 요거에 대한 상태까지 표기하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써봐. 그럼 결과적으로 a로 다가가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 a 플러스지만 요거에 대한 값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얘도 그냥 a야. a로 다가가. 근데 명확하게는 a보다 조금 큰 값으로 다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다. 상태고 결과입니다. 오케이? 상태 결과야.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뭘까요? 얘가 얘기하는 거는 극한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야. 종합적으로 봤을 때 x가 1로 가까이 가면 어디로 가게? 라고. 그치? 그럼 봐봐. 작은 데에서도 큰 데에서 다 a로 가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값을 a라고 이렇게 쓰는 거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작은 데서 할 때도 a고 큰 데서 갈 때도 a구나. 그러면은 작은 데나 큰 데나 가고자 하는 값이 같으니까 걔에 대한 극한 값이 a야 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배웠듯이 작은 데서 막 다가가잖아? 그거에 대한 이름을 좌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좌극한 값이지. 좌극한 값 a네. 얘는 우극한 값이겠지. 우극한 값도 a구나. 좌극한 값, 우극한 값 둘 다 a니까 얘에 대한 극한 값이 a야 라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됐지? 그럼 다시 봅시다. 3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선생님 3에 대한 극한 값을 한번 따져보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x가 3로 가까이 갈 때 fx 따져보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좌극한 값을 구합니다. x가 3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x를 구하고요. 또 두 번째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다가갈 때 fx를 막 구해요. 그치? 3 마이너스일 때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냐면 명확하게 상태까지 표기하자면은 b 마이너스가 맞고요. b 마이너스 값으로 쓰자면 b가 맞을 거고 다시 3 플러스에 대한 극한 값은 명확하게 표기하자면은 상태까지 b 플러스가 맞을 거고 얘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b라고 쓰는 게 맞겠지, 그치? 근데 큰 데나 작은 데나 다 b로 가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극한 값은 얼마냐면 b가 됩니다 라고 되는 거다.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값이 존재하는구나 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수렴한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수렴한다. 수렴이 뭐냐면은 한 곳으로 모인다 이거잖아, 그렇지? 한 곳으로 모인다 이거예요. 그럼 봐봐.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1단계가 뭐였냐면은 좌극한 찾아, 우극한 찾아, 그리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잖아? 그럼 그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함수값, 극한값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1번은 수렴이에요. 수렴. 그리고 또 2번은 발산이라고 있는데 아직 이야기는 안 했고 발산이라고 있는데 수렴과 발산의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주면 수렴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잖아? 그럼 얘는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발산은 쫙 뻗어나간다 이게 아니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잖아? 이렇게? 그럼 얘를 다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렴하는 케이스가 아닌 수렴을 제외한 모든 경우가 다 발산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지? 여기까지 보면서 어려운 거 없지? 1번.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앞에서 봤던 통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fx 함수가 x분의 1이야. 이렇게. 라고 한번 이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하면 여기에 y축 이렇게 있고 x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유리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지?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씩. 1번 이렇게 가볼게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얼마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얼마일까요?
얼마야? 얘는 x가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계속 가까이 간대.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계속 가까이 간대. 그럼 요거에 대한 y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지? 계속 커지고 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야 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치? 두 번째 갈까요? 2번. 이렇게 똑같아.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fx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x가 0보다 작은 데서 0으로 계속 가까이 간다. 계속 가까이 간다. 그럼 얘에 대한 y 값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부는 마이너스인데 크기는 계속 커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무한대에 대한 뜻이 아까 전에 뭐였지? 값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치? 크기가.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시 3번 갈게요. 3번. 리미트 x가 이번에는 x 값이 계속 커진대. fx는 뭘까요?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x좌표가 계속 커진다. 계속 커져. 그럼 얘에 대한 계속 커져. y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0으로 가까이 가지. 점근선. 근데 명확하게는 0에 다 안다. 부호가 뭐야? 플러스야.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 그치? 0.01로 계속 다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맞고요. 다시 4번도 갑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때 fx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x값이 계속 작아진다. 계속 작아지면 얘는 0으로 가까이 가. 근데 부호는 음수야. 그래서 0 마이너스야.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뭐 괜찮지, 그치? 선생님이 여기다가 개념을 몇 가지만 딱 빼놓고 이야기할 건데 여기는 1번 하고 3번이다. 대표적인 표현이지. 1번은 선생님 왜 그러냐면 봐봐. fx 함수가 x분의 1이에요. 근데 x값이 0 플러스로 계속 가까이 가는데 무한소지, 그치? 그래서 얘는 분모는 계속 작아지는 무한소의 성질을 띠고 있고 분자는 1이든 2든 뭐 100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한소분의 상수라는 이 결과는 뭐가 된다고? 무한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다시 동일하게 얘도 똑같아요. 얘는 선생님 요거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마디로 분모값이 계속 커지고 있다. 분자가 뭐든 상관없이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상수야 라고 돼 있으면은 얘에 대한 결과는 0 플러스 다시 얘기해서 부호는 잘 모르겠으니까 결과는 뭐예요? 무한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뭐 선생님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잖아요. 뭐 있지. 상수값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표현하기로는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상수로 고정돼 있으면 무한대가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고정돼 있으면은 무한소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이거는 뒤에 가서 되게 많이 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다시 예시 두 번째. 다시 그립니다. 뭐 잘할 것 같은데 선생님 니한테 시킬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고 넘어갈게. 셋, 넷, 이렇게. 이해만 잘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1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쫙 쳐져 있고 얘는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 있고 점 여기 있어. 그리고 얘는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얘가 1, 2, 3, 4 그리고 여기 1, 2, 3입니다. 딱 세 가지 케이스만 보면 될 것 같다. 1번 케이스 가볼게. 1번 케이스는 뭐냐면은 야, 이거 연결돼 있네? 그치? 뭐 점을 따로 찍을 필요도 없이 쫙 연결되게 그리면 되잖아, 그치? 연결돼 있네. 그러면은 요 1번 F1이라는 값은요, 일단 2예요, 2. 함수값? 이고, 다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는요, 명확하게는 뭐냐면은 2 마이너스지. 뭐 결과를 쓰려면 2라고 쓰는 게 맞을 거고, 다시 갑니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는요, 명확하게는 2 마이너스지. 근데 결과를 쓰면 2가 될 거고, 그럼 통상적으로 봤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가 뭐예요? 이 2야, 2.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선생님,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있는데 극한값하고 똑같아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속이라고 하지, 그치? 얘 연속이에요. 연결돼 있다라고 해서 다음 단어인데 연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됐지? 그럼 다시
두 번째, 요것도 한번 봐볼까? 2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봐봅시다. 봐봐, F2라고 하는 거는 얼마냐면 2예요. 근데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얼마야? 1 플러스야. 다시 똑같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할 때 fx는요 2보다 작은 데에서 2로 가까이 간다. 작은 데에서 2로 가까이 간다. 민정아, 그지? 그럼 얘도 결과가 뭐예요? 1 플러스지, 그지? 선생님 똑같네. 큰 데서 가나 작은 데서 가나 다 1로 가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란 이 함수의 극한값을 1이라 씁니다. 그렇지? 요거는 극한값 1인데 함수값이 2네? 그렇지? 근데 물론 극한값은 존재하는 건 맞다. 아, 점이 떨어져 있어도 극한값은 있구나. 왜? 다가가고자 하는 값만 같으면은 점이 어디 있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시 마지막 세 번째. F3이라는 요 결과치는요. 제가 봤더니 2가 되고요. 다시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면 3 플러스는 명확하게 1 마이너스라고 되는 거고. 그치? 다시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x를 한번 찾아볼 건데 3 마이너스로 할 때는 얼마예요? 3 마이너스야.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미트 x가 3으로 막 가까이 간다. 그때 fx는 뭘까요? 그냥 없어요 라고 쓰면 됩니다. 없어. 야, 종합적으로 보면은 3으로 가까이 갈 때 얘는 1로 가는데 얘는 3으로 가네? 그럼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지? 요거를 얘 발산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발산입니다. 발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도 무난히 잘 왔고, 그럼 다시 가볼까요? 여기 있는 노란색 케이스가 연속이었지, 연속. 그럼 요걸 떼다가 한번 다시 표현해 봅시다. 가보자. 다시 이제 3번입니다. 여기 있는 건 잘 이해하면 문제야, 다 풀 수 있어. 봐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요 함수가 있어요. 직선이지. 직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y축, x축 해서 쭉 이렇게. 근데 굳이 찍어보자면 x값이 1일 때 y값이 2입니다. 이거지, 그치? 그치? 요 함수. 그 리미트 x가 1로 막 가까이 가. 그럼 x 플러스 1에 대한 요 극한값 얼마게라고 오케이, 좋아. 좌극한 따지고 우극한 따져서 얼마 이렇게 안 할 거지, 그치? 왜 그러냐면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다항함수잖아, 그치?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다 연결돼 있어요. 연속이다 이거지.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야, 연속. 연속이니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무조건 똑같겠네? 그래서 얘를 극한값을 떼놓고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 없이 얘는 연속이니까 오케이, 좋아. 1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때는 그냥 함수값으로 대체하면 돼. 그래서 얼마야? 1 플러스 1이야. 결과는 2라고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게 다항함수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다시 갑니다. y는 x-1 요거 분해 x 플러스 1 곱하기 x-1이야. 이렇게 생겼다. 민정아, 저거는 이거 선생님 나 이거 할 줄 알아요. y는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얘를 너네 약분 못하니까 약분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굳이 쓴 이유가 뭐냐면 x값에 1을 정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굳이 표현한 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해서 써도 상관이 없으나 요 함수에서는 x값이 1일 때는 절대로 정의하면 안 돼요. 요거지? 그럼 다시 갑시다.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 y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x값이 1일 때는 구멍이 빵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물론 f1이 얼마야? 없지? 없어. 근데 요거를 극한값을 구하려 치잖아? x가 1로 막 가까이 간다. 그때 x-1 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1 얘에 대한 값이 얼마게 라고 구하잖아? 그럼 결국에는 요 함수에서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요 함수에서 구할 때는 1일 때 나 정의 안 할 거거든.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그 지점에 대한 값을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일 때 정의 안 할 거야. 그럼 얘 떼버리고 x 플러스 1이라는 요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도 결과는 똑같다. 그치? 왜? 1로 다가갈 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얼마니까? 2잖아, 2.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왜? 지점에 대한 값을 해석할 게 아니니까 그냥 막 지우고 가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어? 그럼 다시 갑니다. 다시. 예시
계속 가요. 1, 4번. 리우나 여기까지 뭐 괜찮지 다? 다시 갑니다. 절대값을 실을 거고 가우스도 실을 거고 다 실을 건데 절대값 먼저. y는 이렇게 가볼게. x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이거 저 민정 그림 못 그리지, 그지? 뭐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굳이 막 떼갖고 그릴 필요는 없고,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려 하면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저 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또 동일하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요 극한값은 뭐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요건데 얘는 정해져 있다. 봐봐. 절대값 안에다가 나는 1보다 큰 애만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얘는 절대값 달 필요가 있어? 없지. 그냥 없애버리면 되거든, 양수여서. x값이 1보다 작은 애만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이거 달고 있을 필요가 없어.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선 목표가 딱 있다고. x가 1보다 큰 데에서 1로 다 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절대값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값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라고 생각했을 때는 분모는 그냥 쓰는데 분자는 그냥 양수야. 그래서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절대값을 풀고 나서 요 결과치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야? 다시 밑에 거는 절대값 있으니까 절대값 먼저 해결하고 나서 봐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때 분모는 뭐냐면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고요. 분자는 1보다 작잖아, 그지? 그럼 이게 뭐야? 음수잖아.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요 정의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요 상태에서 극한값을 풉니다. 이거지. 뭐 결과적으로는 분모 2인데 분자 0이니까 0이고 얘도 0이죠. 이렇게. 하지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먼저 풀어놓고 각각 풀어놓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여기까지 뭐 나쁜 거 전혀 없지? 아직 너무 쉬워요. 다시 계속 갑니다. 요거 그림 그릴 수 있지, 이거. 그지? x분의 1에다가 절대값을, 그지? 씌우면 되잖아?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 이렇게 있으면은 x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에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뭐 물어볼 건 많이 없고 하나만 딱 하고 넘어가고, 예시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혹시나. 봐봐. 좌극한 값이 있고, 오케이. 값이 있어. 오케이, 좋아. 있어. 또, 우극한 값이 있어. 오케이. 근데 두 값이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한 값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보세요. 여긴 요 함수에서 이렇게 볼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은 뭐게? 뭐게? 좌극한 뭔데? 좌극한 무한대. 우극한 뭔데? 무한대. 근데 좌극한 값이 있는 게 아닌데? 우극한 값도 있는 게 아닌데? 좌극한이 우극한이 같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럼 극한값이 뭐야? 라고 쓸 수 있을까? 있어. 이거 결과적으로 이거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를 물어보는 거에서 무한대라고 쓰면 됩니다. 얘는 값은 아니에요. 이게 극한값이 있냐? 없어. 있냐는 없어. 근데 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한대로 가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알겠지? 혹시나 치사하게 이런 거 안 물어보겠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고. 다시 다음 예시. 예시 5 갑니다. 는 가우스예요, 가우스. 필수는 아니지만 문일 요구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 부교재에 실려있지 않은 이상 굉장히 적지만 가우스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갑니다. 가우스 수연. 가우스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양의 소수를 그치, 버린. 중요한 말이 이거지. 얘는 정수값이야. 이렇게 표기합니다.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다. 정수값이야. 결과는 정수값이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잘 배웠으니까 가우스 1.1이다. 야, 양의 소수 버리면 여기 1이잖아.
다시 가우스 1.999예요. 99예요. 얘도 양에서 버리면 1이잖아. 또 되지, 그치? 근데 봐봐. 가우스 1 플러스면은 1보다 굉장히 조금 큰 값이야. 양에서 버리면 1이에요. 그치? 근데 가우스 2 마이너스야. 얘는 뭐지? 2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야. 얼마? 얘도 1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쭉 봤더니, 가우스 그래프를 막 휘황찬란하게 그리라는 건 아니고,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요 범위에서 가우스 x라는 요 함수는요, 무조건 1이야. 라고 된다. 정수값. 포인트는 정수값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요 가우스 x라고 한 요 결과치는 얼마? 2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 봤더니 되게 초딩스럽게 정수 한 칸 사이에서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정의가 정수 한 칸에서는 일정 정수값을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치? 정수 한 칸에서 일정한 값 1, 일정한 정수값 2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물론 가우스라는 이 결과는 무조건 정수값밖에 안 나와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쭉 펼쳐나가면은 함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펼쳐나가면 이렇게 된다. 가우스 x, y는 가우스 x라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극한값을 막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1번 그래프를 작도한다. 근데 그래프 작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2번, 귀찮아. 뭐 대충 넣고 하자. 가 2번인데 나는 당연히 2번으로 합니다. 알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봐봐. 해석을 먼저 해볼까? 1번 1-1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그래프 작도하는 거예요. 그래프 작도. 선생님 저거 배웠어요. 근데 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 내가. 나 배웠어요. 이거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양수만 한번 그려보자면 1보다 작은 데에서는 가우스 x가 0이래요. 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데에서는 가우스 x가 1이래요. 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데에서는 가우스 x가 2래요. 그래서 쫙 그려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걸 토대로 그림을 그려요. 얘가 첫 번째. 절대 안 하는 풀이 방법.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어서 알려주는 거고. 가보자. 여기 x값 1 있어요. x2 있고 x3 있습니다. y값 1 여기 있고 y값 2 여기 있고 y값 3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 가봅시다. 선생님, x값 0부터 1 이전까지는 0부터 1 이전까지는 다 y값이 0이래요. 1부터 2 이전까지는 y값이 다 1이래요. 2부터 3 이전까지는 다 1이에요. 이렇게 그려나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물론 되게 선호하지 않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다시 두 번째 갑니다. 선생님 이거 귀찮아요. 귀찮고 이거는 저 대충 그리면 돼요. 1번 이렇게 시작해요.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온다. 가자. 이렇게 있는 거 선생님 다 얘기하는 거 잘 기억해놔야 돼.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정수점을 찍어. 얘 1일 때 요 y값이 1이고요. 얘 2일 때 y값이 요 2고요. 이 정도 합시다. 이렇게. 이다.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처음 정의가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야. 얘는 y값이 0. 얼마지? 버려. 소수는 버려. 그럼 뭐 돼요? 0 돼요. 0. 얼마지? 버려. 0. 버려. 이렇게? 0일 땐 0이고 요 사이에서 다 0으로 떨어졌네. 근데 1일 때는 양의 소수 버릴 게 없으니까 1이야. 1. 얼마, 1. 얼마, 1. 얼마. 여기서 다 소수 버리고 요때 이전까지는 다 1이야.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좋고, 근데 이게 요 앞에 있는 거 설명한 이유가 그냥 뭐 쉬운 것만 풀 거 아니니까 문제 상황이 조금 많이 복잡해지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알겠지? 문제 상황이 복잡해진다 쳤을 때. 이거 두 번째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극한값을 구하기 위함이잖아? 뭐 여기든 한번 해볼까? 여기든. 리미트 x가 민정아, 이 마이너스일 때 가우스 x가 얼마일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지. 선생님 아까 찾았어요. 1, 2, 3 요거지. 2보다 작은 데서 1로 막 가까이 가. 그럼 얼마야? 1이지 1.
그렇죠? 1이야 결과는 요거 찾으려고 한 거란 말이야. 그림 그리는 게. 그 불필요한 행동이지. 그럼 다시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가우스 x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똑같아요. 2보다 큰 데에서 2로 막 가까이 가면은 여기로 가까이 가네. 얼마? 2예요, 2. 이렇게. 근데 요거나 저거나 다 필요 없고 대충 가도 되지 않을까? 그치? 대충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 방법.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가우스 x는 그리고 x 값이 이거 조금 작을 거 아니야 어쨌든. 아까 전에 우리 이렇게 했듯이 똑같이 간다고. 이렇게 했듯이 똑같이 간다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가우스 2 마이너스야. 양의 소수 버렸더니 1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건 얘기가 맞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 설명한 거고. 다시 리미트 x가 2 플러스예요. 그럼 가우스 x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은 가우스 2 플러스잖아. 이거 뭐야? 이거 조금 크네. 양에서 버려 2야.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개념은 알고 있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풉니다. 그렇지? 그럼 다시 예시 계속 5번이 5번. 다시 해볼게요. y는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야. 이렇게. 요 함수가 있어. 요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찾을 거야. 오케이? 봐봐.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대한 극한값은 뭐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쓰잘데기 없이 뭐 여러 개 했지만 쟤는 이게 절대 안 하겠지. 여기서 하는 요 풀이 방법은 상황이 진짜 복잡해지거나 아니면은 1차 함수일 때 합니다. 근데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뭐 3차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이런 게 실려 있으면 다 이거야 그냥.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한번 가볼게요. 실제로 난 이렇게 안 풀고 저렇게 풀 건데 가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먼저 한번 작도를 해볼까? 그래프 작도. y는 저기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로 작도한다 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요 2차 함수를 그릴 거고 얘는 제곱식이구나.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그리고 소수 버린 정수값을 주저앉히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일부만 그릴 거야. 일부만. 이렇게 해서 2일 때 접하네 이렇게 날아갑니다. 너가 2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y값이 1인 거고 y값이 1. 여기는 얘가 y값이 2입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래프 작도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가우스를 이렇게 씌웠대요. 이렇게 씌웠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0. 얼마야? 맞지? 그럼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니까 다 주저앉는다고 이렇게. 쭉 주저앉아요. 주저앉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았다.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1. 얼마예요. 그래서 요 점 포함해서 여기까지 또 다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그치? 요 점 포함해서 여기까지 다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던 얘를 굳이 풀고자 하면은 2로 가까이 갈 때 큰 데서 가까이 가면 0. 작은 데서 가까이 가면 0이에요. 그럼 저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냐? 라고 하면은 0이야. 라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로 작도하는 방법, 찾는 방법. 두 번째 간다. 두 번째 2번. 2번은 이렇게 나와요. 2번 내가 하는 거, 내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요겁니다. 두 번째 풀이는. 대충 하는 거지, 대충.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속에 있는 게 x-2의 제곱이잖아. 얘에 대한 값을 찾으래. 대충 찾으래. 그럼 찾기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프를 작도해서 좌극한, 우극한 구할 게 아니니까 좌극한 따로 구하고 우극한 따로 구하고 값이 같은지 표현하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다시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 빼기 2의 제곱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봐봐.
2보다 진짜 조금 큰 값인데 거기서 2를 뺐대.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야? 0.0 뭐 이거 아닐까? 맞지? 그래서 얘는 x에다가 2 플러스를 집어넣었더니 가우스 가로 열고 0 플러스의 제곱이겠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지? 2보다 조금 큰 값에다 2를 뺐으니까 0.0, 2.01에서 2 뺐으니까 0.01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시 밑에 것도 똑같이 갑니다. 봐봐, 얘는 2 빼기 0.01이야. 2 빼기 0.01. 0.01인데, 거기서 2 뺐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0.01만 남지 않을까? 여서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가우스 0 마이너스의 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다 치면은, 선생님, 요거는 0 플러스를 제곱해봤자 0.01을 두 번 곱해봤자 0.01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우스 0 플러스가 되고요.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으로 우리 0이라고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0.01을 두 번 곱했대. 그럼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값의 크기는 0.01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우스 0 플러스야. 그래서 결과는 얼마? 0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확한 누가 똑같네. 00. 그래서 너에 대한 그 값이 얼마예요? 0입니다. 이게 두 번째 풀이 방법이고 의미적으로는 좀 달라 보이겠지만 세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요게 요즘 트렌드 개나 소나 다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다 이렇게 해요. 요즘에 세 번째 풀이 방법으로. 봐봐. 여기에다가 2 플러스일 때 2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어떤 함수에 대해서 y는 가우스 x 빼기 2의 제곱이란 요 함수에 대해서 2에 대한 극한값을 찾을 거야. 이거지, 그치? 그래서 1번 합성함수네. x 값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따라가서 y는 x-2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따라가서 그거에 대한 치역으로 x-2의 제곱을 만들 거고 또 두 번째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되겠다. 이렇게 씌워서 요 정의역에 따른 치역으로 가우스 x-2의 제곱에 대한 결과치를 뽑은 거구나.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거지. 나는 2에 대한 극한값이 궁금하니까 얘가 2 플러스일 때와 2 마이너스일 때가 궁금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만 해석하는 거야. 여기에서만. x-2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너가 2일 거 아니야. 그치? 2 플러스일 때나 2 마이너스일 때나 두 개 다 뭐예요? 0 플러스지. 그래서 얘와 따로따로 구한다. 얘 0 플러스야. 얘 따로 구해요. 0 플러스야. 이렇게. 여기에다 이제 가우스를 집어넣고 가우스한테 집어넣고 얘에 대한 최종 치역을 찾았더니 얼마예요? 0. 얘도 얼마? 0. 그럼 2 플러스일 때나 2 마이너스일 때나 극한값 다 0이구나. 그래서 2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야? 0이야. 요게 요즘 트렌드예요.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황이 복잡해지면은 제일 간단한 건 세 번째 게 맞다. 알겠지? 이해가 좀 잘 됐다 싶으면은 선생님 이렇게 뭐 표 그리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둘 다 맞고 첫 번째 것도 되니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봐봐. 하나만 갑니다. 예시 하나. 리미트 좀 쉬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x가 1로 막 가까이 간다. 이거 물어볼 거야, 이거는. 리우나.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요거에 대한 그 값 얼마게? 라고 얼마게? 네? x 플러스 3의 제곱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 함수예요. 뭔데? 뭐 알아보야 뭐야? 다시. 이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게? 이렇게. 얼마게? 그래도 왜 빨리 안 나와? 되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그래서 얼마게? 2. 다항 함수예요? 다항 함수니까 얘는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나는 자신이 지금 너네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미분을 우리가 아직 한 게 아니니까 못 그리거든 거의. 인수분해해갖고 막 한 건데 이거 안 할 거거든.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연결돼 있다. 그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아.
그래서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결과가 똑같으니까 답은 2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이걸 한 이유가 쌤 가서 이제 문제풀이 막 하잖아? 그럼 계속 이렇게 할 거거든. 모든 문제를 거의 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야. 왜요? 저 극한값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봐 미리 한 거예요. 연결돼 있으면은 극한값이 함수값이다. 어떤 게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연결 안 돼 있는 함수가 뭐가 있는데?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뭐가 연결이 안 돼 있을까? 그걸 내가 물어본 거잖아. 어떻게 연결이 안 돼 있을까? 3차 연결돼 있어요. 사인 연결돼 있잖아. 탄젠트, 그렇지. 탄젠트 연결 안 돼 있지. 근데 그거는 미적분 2에서 할 거고. 되게 특이하게 막 지 맘대로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다 항식으로 나와 있잖아. 쭉 나와 있잖아. 그럼 다 연결돼 있는 함수야. 웬만하면 여기 있는 거는 특이한 거 봐. 문제 봐보면 47번 봐볼까? 아니, 연결 안 돼 있어요. 분수 연결 안 돼 있어.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연결돼 있지. 일정 구간에서는. 정역이 정의돼 있는 구간에서는 연결돼 있지. 연결돼 있는 거. 뭐라고? 연결돼 있는 걸 보는 거지. 47번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잖아? 그럼 이제 연결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생각하는 거고, 이런 거 말고는 다 연결돼 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뭐 그림에 대놓고 거기는 46번처럼 연결 안 돼 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 말고는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알지? 44번부터 갑니다. 문제풀이 갑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골라봐. 지그치? 그럼 기억은 뭐 볼 게 없지? 다항함수잖아. 이게 존재합니다. 기억은 참 필요한 것만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니은은 봐봐. 니은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갑니다. 그때 가우스 x 플러스 2야. 이거잖아. 근데 얘는 연결돼 있지. 끊겨 있나? 아니지. 절대값을 씌워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씌워도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연결은 어쨌든 다 돼 있잖아, 그지? 그럼 극한값 무조건 있겠지. 그래서 얘도 그냥 있어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게 기억 니은이지, 그지?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조금 해봐야 돼요. 디귿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뭐 굳이 분리를 해서 한번 써보자면은 분모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나온 셈이 어떻게 하라 했었냐면 절대값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한다 했었지, 그치? 이게 분류를 해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는 분모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대로 있는데, 분자가 1보다 큰 값이잖아, 그치? 그 뭐야? 플러스지. 그냥 나와, 이렇게. 다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 분모는 뭐 절대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쓰고요. 분자는 1보다 작은 값 넣는데 여기다가 그 부호가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상태에서 극한값을 해결합니다. 그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생님 이거 분모 분자에 다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그 값에 대해, 그 지점에 대해서 해석할 게 아니니까 극한값 구할 때는 떼놓고 이야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떼놓고 이야기했던 요거에 대한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얘도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니까 떼놓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했더니 이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다르네.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치? 리을은 알아서 잘 하십시오. 다시 넘어가서 거기는 47번으로 갑시다. 문제풀이 최대한 많이 해줄 거고, 시험도 단원이 끝나면은 볼 거야. 클리닉 선생님 필수 아니라 했잖아, 그지? 다 필수가 아니야. 클리닉 필수 아닌데, 선택적으로, 선택은 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클리닉 해! 하면은 하는 거고, 내 선택이, 내 선택. 이번 주는 안 해도 돼. 안 할 사람 안 해도 돼. 이거고, 클리닉을 꼭 해야 되는 케이스를 몇 개 얘기해주면, 첫 번째, 단원이 끝나 단원 테스트 볼 때는 테스트만 보고 숙제가 다 끝난 사람 가면 됩니다. 오답이랑 숙제가 다 끝난 사람 가면 되고, 알았지? 근데 뭐 단원 테스트를 안 봐. 안 보는데 숙제가 안 돼 있네? 그러면은 저기 들어가면 돼요. 전이랑 다르게 있는. 아니, 전에는 거의 필수로 들어가서 시험도 보고 이것저것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숙제를 다 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숙제를
그때도 그랬잖아. 아니야, 그때는 했었어. 2시간씩 이렇게 했었어, 다. 시험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그때는 다 시험이 맨날 있었지, 매주. 스텝 다 하면 시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시험 있지. 시험만 보고, 뭐죠? 아니, 그러니까 막 시험을 보고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다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제출하고 갑니다. 내가 풀이를 다 볼 거거든. 이제. 틀린 걸안 고치고. 안 고쳐, 안 고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주고 해석하고 그러고 시작할 거고, 거기서 다 고치는 게 아니야. 시험만 보고 가면 돼요. 알겠지? 선생님이 줄 거야.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해석해주고, 그 주고 고쳐오라고 할 거야. 숙제로.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숙제가 다 돼 있다 그러면은 시험 보는 시간 시험도 막 50분 이렇게 안 보니까 시험 보는 시간 제외하고는 클리닉이 없다. 근데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그거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선택. 내 선택. 너네 선택 없거나 없고 내 선택. 나는 무조건 남아서 공부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남아서 공부하고 조교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fx. 숙제 다 외우면 돼. 야, 숙제 벽이야. 마프 시너지도 아닌데 뭘 다 외우면 되지 뭐. 마프 시너지 나이도 똑같아. 나이도가 똑같은데 양이 좀 적어졌을 뿐 똑같아요. 반복되지 않는다 이거지. 갑시다. 이렇게 돼 있다 fx가. 근데 문제에서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거지. 리미트 x가 2로만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해야 됩니다. 얘가 존재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얘는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와 다시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값이 있고 두 값이 동일하구나 이거지. 혹시나 하고 하는 거고요. 어렵지 않더라도 잘 보고 잘 활용하십시오. 2 플러스일 때는 얘 정의역에 2보다 큰 값인데 얘는 위에 있는 함수 갖다 쓰면 되겠지? 이 함수에서는 kx-5를 갖다 쓰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다시 우변의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2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 함수를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x-k의 제곱이라 될 거고 2 플러스로 갈 때 극한값은 우극한이나 자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2 집어넣어. 2k-5야. 얘도 이 마이너스나 2 플러스나 2일 때 다 똑같을 거 아니야. 2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는 뭐야? 2-k의 제곱입니다. 그럼 두 값이 갖게 되는 k값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방정식 풀기 하는 거지, 그치? 다시 뒤로 넘어가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건너뛰고 52번으로 갑니다. 52번. 52번. 봐봐,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예요. 함수를 재정의하는 케이스고 장담하건대 시험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오지. 어떤 형태라든 간에 얘에 대한 교점의 개수를 ft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다. 그럼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구해봐, 함수 구해봐 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경계값이에요. 경계값. 야, 경계가 언제 나오지?를 제일 먼저 찾는 거고. 일단 그래프 그려놓고 한번 가보자. 쭉 갑니다. 선생님 저거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마일 1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그리고 얘는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생겼네. 까지 됐지? 그리고 굳이 찍어보자면 얘가 0,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얘는 0,1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이제 그립니다. 키 쌓아서 t라는 게 양수음수 구분 없잖아 현재는, 그지? 그래서 저기 밑에부터 교점 개수가 계속 0이었다가 언제 처음? 0 됐을 때 처음 2개가 발생하지. 요때 2개가 처음 되고요. 그 전에 0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는 몇 개냐면 교점 개수가 4개야, 4개. 였다가 다시 얘를 경계로 교점 개수가 요때 3개였다가 위로 올라가면 2개가 됩니다. 여기는 요 함수가 ft 함수야. 이거지, 그치? 그래서 ft 함수를 굳이 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ft는
쭉 가서 최초로 0이야. 언제 0이냐면은 t값이 0보다 작을 땐 0이고요. 두 번째 2야. 이거는 t가 0일 때 2가 되고요. 이게 쓸 수도 있어야 돼요. 4야. 이거는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4였다가 3이야. 이거는 t가 1일 때 3이고 2야. 이건 언제 t가 1보다 클 때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물론 함수의 극한에서는 다 할 수 있지만 조금 넘어가서 이 도함수나 이런 데 가잖아? 그럼 얘 갖다가 그래프를 작도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연속만 가도 갑니다. 그래프 작도. 그래프 작도를 쉽게 하는 방법은 경계값만 체크하면 된다. x 0일 때, x 1일 때, 0, 1일 때를 기준으로 0보다 작잖아? 그럼 0이야. 계속 0이었다가 0일 때 값이 2가 되고요. 요 2야. 함수 값이지? 2였다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4입니다. 4, 빵 뚫고 빵 뚫어서 4였다가 1일 때는 3이 되고요. 3이지.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다 2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 작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요거에다가 직선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여기다 더해서. 그래서 그래프 작도는 꼭 할 수 있어야 되고 함수식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거나 저거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경계입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까? 리미트 t가 0 플러스 갈 때 ft가 뭐냐? 0 플러스일 때는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큰 데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0 플러스일 때 그 값 얼마예요? 4지? 그래서 알파 값은 4가 되고요. 다시 1 플러스일 때 값이 얼마냐? 1보다 큰 데에서 1로 계속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어디로 가까이 가냐? 2지. 베타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든 베타분의 알파를 구하든 결과치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뒤로 가서 53번 갑시다. 53번. 야, 듣다가 이해 안 되면 얘기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얘기하고 얘기하십시오. 다시 53번. 봐봐, 이거 가우스인데 가우스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양의 소수를 버렸어. 뭐 그딴 거 아니지. 가우스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몰라. 얘는 뭐야? 정수값이야. 얘 정수야, 정수. 얘 정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로 가까이 가는구나. 변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변하는 값이 아니고 얘는 그냥 정수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 첫 번째부터 1번부터 가요. 봐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얘는 x-2분의 가우스 x-인데 봐봐, x가 0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지? 그럼 x에다 0 마이너스를 막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아까 뭐라 했지? 가우스는 리미트를 씌워서 해석을 하는 애가 아니야. 정수값이야. 그래서 0 마이너스 집어넣었더니 가우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야. 이렇게 양의 소수를 버렸습니다. 그치? 정수값 누굴까? 아유, 자, 마이너스 3이지, 그지? 마이너스 3. 그래서 요거는 가우스를 단체 가는 게 아니라 얘 먼저 다 해결해놓고 정수값! 고정된 값! 변하는 거 아니야.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리미트를 씌워서 해석하는 거 아니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갈 때 x-2분의 마이너스 3 놓고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다. 가우스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결과치를 쫙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시작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밑에 있는 건 뭐 다 동일하겠지. 쭉 가다 보면은 저기 5번 가볼까? 5번? 과대평가를 하나? 봅시다. 5번 가보면 리미트 x가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교수님 알긴 아는데 아직 안 배운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옛날에 배웠던 개념을 사용하면 못 풀지? 이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해석을 이렇게 가는 거야. 가우스니까 얘는 합성꼴로 정의가 돼 있구나. 맞지? 그래서 얘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요. 아직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 그딴 거 안 배웠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얘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요거는 분자가 분모보다 항상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분자는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 쓰고 정리해봤더니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야 라고 고쳐 쓴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갑니다. 출발. 이거는 리미트 x가 계속 커지네.
가우스 E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거지, 그치? 봅시다. 아, 선생님. X가 계속 커지면은 분모가 계속 커지네? 얘 무한소지. 근데 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에 대한 값은 가우스 E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얼마야? 1이야. 이렇게다.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런 거 하자는 거 아니고 가우스 안에 있으면 얘에 대한 해석이 기본이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자 가볍게 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서 선생님 건너뛰었는데 가우스가 나오면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정수값을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에서 리미트 x가 k로만 가까이 가요. 그때 분모는 가우스 x를 씌운 다음에 걔를 제곱하고 플러스 x분의 얘는 가우스 2x야 이렇게 는 알파입니다.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때 요거에 대한 값이 존재한다. 그때 만족하는 k값, 알파값 다 구해봐.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가볼까? 그 좌악한 우악한 구해야 되나? 민정이 얘기했잖아, 그치? 리미트 x가 k-1 때에 대한 값과 리미트 x가 k 플러스 1 때에 대한 값을 다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은 이렇게. 근데 k-나 k 플러스 관심 없어. 가우스는 어떻게 한다고? 정수값으로 끄집어 내고 시작한다. 그럼 가볼까요? x에다가 k-를 집어넣었더니 가우스 k-는 k 자연수예요. 얼마야? k-1이겠지? 이렇게? k가 자연수야. 문제 자연수래, k가. 자연수 k와. 그치? 그럼 걔가 좀 한 칸 작겠지. 맞지? 그리고 다시 가우스 여기에다가 k-를 집어넣었다면은 이 k- 아니야? 이렇게? 이거 얼마야? 이 k-1이야. 이렇게다. 뭐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요거는 가우스는 정수값이니까 극한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 정리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k-1이지 k-1 플러스 x분의 이거 제곱이지 이 k-1이라고 하는 얘에 대한 극한을 해결하는 거고 다시 밑에 있는 거 똑같이 가볼게요. 얘는 봐봐 여기다가 k 플러스를 집어넣었어요. 가우스 k 플러스는 얼마냐? 이거 그냥 k예요. 여기에다가 k 플러스를 집어넣었어. k 더하기 0.01에다가 2배 하면은 이 k 더하기 0.02 정도 될 건데 이게 무한소잖아. 그치? 그래서 뭐예요? 가우스 2k 플러스야. 양의 수수 버려. 얼마? 2k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얘도 역시 가우스는 극한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k제곱 더하기 x분의 분단 2k예요. 근데 얘가 k로 가까이 갈 때 알파로 수렴합니다. 는 요거에 나온 결과랑 요거에 나온 결과가 같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극한값은 누가 되는 게 맞냐면은 k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kg 다항 그치? 분의 2k-1이고요. 얘에 대한 극한은 뭐냐면 k제곱 더하기 kg 다항 분의 2k예요.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네 두 개가 같게 되는 자연수 k를 구하고 그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값이 알파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거. 어렵지 않아. 다시 뒤로 계속 갑니다. 57번으로 가요. 57번. 57번. 문제 fx는 뭐 그림에 잘 나와 있고요. g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gx는 x-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fx도 그려볼게. fx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어서 마이너스 1이었다가 쭉 타고 왔다가 빵 뚫렸고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색칠하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 얘가 1이고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일이고 얘가 마일이야. 이렇게 생겼다. 얘가 y는 fx를 하면 돼요. 뭐 굳이 얘가 2야까지 이렇게 표현돼 있지, 그치? 가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쥐합선 fx가 누구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그럼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우리 초딩처럼 하자.
정의역에다가 0 플러스 집어넣어라 이거잖아, 그치? 그럼 집어넣어, 그냥. 이게 뭐고 하는 거야? G, 합성 F, 0 플러스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F 함수야. 0 플러스가 얼마냐면,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막 가까이 간다. 맞지? 그래서 얼마? 0 하면 안 되고, 결과를 쓸 때는 상태를 소거하지만, 결과를 쓰기 전까지 상태를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그치? 그게 명확하게 얼마예요? 0 플러스야. 뭐 굳이 반영이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맞아요. 그리고 G함수에다가 0 플러스 집어넣잖아? 그치?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0인데 플러스인데 제곱하면 뭐예요? 4야. 그치? 근데 명확하게 봐봐. 이렇게 GX가 있잖아. 얘가 2고 0은 요 정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0,4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할 거고 0 플러스면 명확하게는 4 마이너스지, 그치? 그치? 요거에 대한 값이 4 마이너스야. 4 마이너스. 그래서 얘에 대한 최종 결과치를 쓸 거니까 상태를 어쨌든 소거하고 답을 적겠지? 그럼 얼마예요? 4야, 4.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태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뭐 굳이 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싶으면은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 게 원래 맞고 그게 아니야. 그럼 여기다 0 플러스를 집어넣으면은 야, 0 플러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보다 좀 크겠지. 제곱하면은 저 4보다 좀 작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요?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명확하게는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를 막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림을 해석하는 거야. 네, 그림은 네, 4 마이너스. 요거에 대한 값의 상태를 명확하게 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저기다 0 플러스 집어넣어갖고 아,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크잖아? 그치? 그거 얼마야? 마이너스 1.999999999 아닐까? 그치? 그걸 제곱하면 얼마예요? 3.99999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걔가 4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거기까지 나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렇게. 됐지? 네, 뭐가 어려운데? 어디가 어려워? 저 중간에서 마이너스가 굳이 안 이거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현재는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무조건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 4마이너스가 나오려면 그 함수를 그리는 거 말고 적다가 0 응, 선생님 얘기했잖아. 0 플러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조금 더 큰 값은 마이너스 1.9999999야. 제곱하면은, 2를 제곱했을 때보다 조금 작겠지? 그래서 3.9999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4보다 조금 작은 값,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게 뭐 굳이 이렇게 필요할까? 그 시간에 1.9999 이렇게 하는 시간에 그냥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그치? 뭐 선생님은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옛날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굳이 다시 두 번째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갑니다. 그럼 G합성 fx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볼까? 1 플러스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지, 그지? 그래서 얘는 G f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될 거고 G 마이너스 1 플러스야. 이렇게. 맞지? 집어넣고 해석해도 되고요. 아, 이게 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하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9구나.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에 대한 값을 찾는 거니까 9보다 조금 작겠네. 그래서 얘는 9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쓸 때는 얼마나 쓰면 돼요? 9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얘를 또 저기다 막 집어넣어가면서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저 마이너스 2.9999999에다가 제곱하면은 3 제곱한 거보다 조금 작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나는 그렇게 맨날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할 필요 없어. 이거 하면 된다. 그렇지? 이렇게. 근데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왜? 그 뭐야? 1 플러스로 가는 건데 네. 그러면 F 함수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겠지? F1 플러스가 뭐예요?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1 플러스지.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값이겠지, 이렇게? 맞지? 마이너스 1 플러스. G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뭐냐? G 함수가 요거잖아. 그치?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야? 9야. 마이너스 1,9를 지나요?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에서 마이너스 1 다가갈 때 그 y 값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9 마이너스. 값을 쓸 때는 아니지. 상태는 소거합니다. 항상 그거 요거는 값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응, 값이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요거에 대한 값을 물어봤어요. 그지? 이게 상태를 소거하고 소거할 정도로 되게 작은 요 상태는 소거하고 결과를 쓸 때는 값만 씁니다. 상태를 쓰지 않아요. 왜? 저 물어봐. 뭐 x가 정수로 갈 때는 상태를 쓰는 게 아니고 x가 정수로 갈 때만 함수값이 있는 자, 됐어요. x가 정수로 갈 때 1 플러스로 갈 때는 1 마이너스로 갈 때랑 같아야 함수값이 있는 어디를 잔뜩 놓치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문제에서는 얘가 1 플러스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그치? 그치? 그러면은, 봐봐. 핵심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는 뭐냐?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야. 요거랑 뭐 다시 얘기해줘 이제. 뭐가 궁금한 거야? 네? 뭐가 궁금한 거야? 여기에서. 그거까지는 됐어.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쓰냐고? 네. 소거할 정도로 작은 값이어서 소거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값이어서 소거하고 쓸 정도로 굉장히 작은 값이어서 봐봐. 다시 얘기해 볼게. 이거나 처음 선생님이 얘기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뭐라고 얘기했었지? 뜻 x가 a로 다가갈 때 y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냐를 물어본 거야. 어디로 다가가냐. 9보다 조금 작은 값이잖아. 어디로 다가가냐. 9보다 조금 작은 값이면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9로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를 쓸 때는 9라고 쓰는 게 맞고, 그렇지? 요거를 해석을 하는 단계에서는 요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는 결과랑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쓰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과정 중에서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과정 중에서는 항상 과정이야. 그럼 상태를 표기해야 돼요. 상태를 표기해야 되지만 결과를 쓸 때는 어디로 다가가냐 상태가 궁금한 게 아니라 9 마이너스든 뭐 9 플러스든 얘가 어디로 다가가냐를 물어보는 게 결과잖아. 그땐 뭐라고 쓰는 거야? 값을 쓰는 거야. 그때는. 어디로 다가가냐? 그럼 9 마이너스든 9 플러스든 9로 다가가요 가 알겠지? 그치? 근데 과정 중에서는 얘가 9 플러스일 때나 9일 때나 9 마이너스일 때나 요거에 대한 과정에서는 나오는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과정 중에서는 상태를 항상 쓰고 결과에서는 값만 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네. 내 얘기를 안 했나? 봐봐. 이거 다 아까 전에 이거 얘기했어. 과정 중에는 무조건 상태고 결과 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떼고 결과치만 씁니다. 값만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의잖아, 정의.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A로 가까이 갈 때 Y 값이 어디로 다가가냐를 물어보는 거고, A로 가까이 갈 때 이건 뭐냐를 물어본 게 아니야. 다가가고자 하는 값을 물어본 거라고, 명확하게는. 알겠지? 정의 중요합니다. 다시 61번으로 가서 다시 갑니다. 61번.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하나만 풀 거고 거긴 함수 그림이 있으니까 갖다 쓸 건데 일단 앞에 있는 요거 먼저 한번 봐볼까? 2 곱하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막 가요. 그때 f 이게 뭐냐면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이야. 요거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지? 그럼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얘는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자에 대한 그 크기가 가벼워야 됩니다.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해석이 제일 먼저고요. 얘는 요거네.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다시 재해석. 요거는 2 곱하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얼마야? 1 빼기 t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상태 표기 명확하게 해야 돼. 결과 구할 때만 어디로 다 간다 라고 쓰면 되는 거고 상태 표기 t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얘는 그 무한소겠지. 그치? 부호 일단 얘는 없어요. 플러스야 플러스. 근데 무한소야. 분모가 계속 커지고 분자가 3이란 말이야. 무한소입니다.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네. 그래서 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2 곱하기 f 1 마이너스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거라고. 선생님 이거 말고 난 정석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정석대로 하는 거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있는 얘를요 정석대로 얘 해석이 안 되니까 얘를 x로 바꾸자. x로 치환합니다. 치환. 그럼 보세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막 가잖아? 그때 t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0. 무한소. 0으로 갑니다. 맞지? 그래서, 이거를 바꿔요. 정석대로 가자면, 요거는 2배의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x가, 얘가 x잖아. x가 0 플러스로 간다는 거고, x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 1 마이너스 x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다. 이게 정석이야. 오케이? 정석.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이거를. 그럼, 선생님, x가 0 플러스로 가니까 요거에 대한 해석을 아까처럼 선생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물론 너무 좋겠지. 그렇지? 이게 바로 뿅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 근데 이게 아니라 정석대로 갈라치면 이거 선생님 또 치환해야 돼요. 1 마이너스 x라는 거를 y로 치환합니다. y로 치환해 놓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1 마이너스 x가 다시 얘기해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y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보는 거고 얘가 0 플러스로 가. 그럼 어디로 가? 1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리미트 y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y를 구하세요 라고 요게 정석이야. 니네가 원하는 정석은 요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없다니까 합성꼴로 자꾸 끌어내서 만들어내는 게 정석이야. 해설지 보면 100%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정석이에요 정석. 근데 이게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뭘 이렇게 뭐 치환을 하고 뭐 어떻게 뭘 그렇게 t가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요. 무한소야. 그래서 얘는 2배 f1 마이너스 구하면 돼. 얘는 똑같이 f1 마이너스 구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치? 치환을 거쳐서 구하는 거지만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얘야. 그래서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